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헛돈을 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일본의 문구, 완구 제조업체 맥스에서 개발한 워드라이터입니다. 말하자면 글씨를 대신 써주는 기계입니다. 약 90만 원에 달하는 이 기계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필기도구를 고정하고 규격에 맞게 종이를 세팅하고 쓰고 싶은 글을 입력하면 기계가 움직이면서 글자를 그대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 기계를 통해 회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택배 송장도 작성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갖춘 기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계는 오직 일본에서만 사용합니다. 이 같은 기계가 탄생한 배경은 아직도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최종 보고서는 수기로 작성하거나 자신의 서명을 수기로 한 뒤 도장을 찍는 문화가 강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윗사람에게 결제를 받으러 오는 주제에 컴퓨터로 인쇄해 오는 것은 건방지다 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택배지나 연하장을 만들 때 손으로 직접 쓰지 않으면 정성이 없다, 예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사회 특유의 폐쇄성과 일본 주류들이 갖고 있는 변화를 거부하는 특성 때문에 하이테크놀로지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장 찍어주는 로봇입니다. 인식용 스캔 카메라가 문서를 촬영해 도장 날인란에 정확히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으로 로봇 팔들이 도장을 인주에 묻히고 찍는 과정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재택근무를 도입했지만 대다수 일본 직장인들은 도장 결제 때문에 출근을 했을 정도로 도장에 살고 도장에 죽습니다. 귀찮은 날인 작업을 효율화해주겠다며 개발한 게 이 도장 찍는 로봇인데 개발사들이 밝힌 개발 의도도 재밌습니다. 서류를 전자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산화가 아니라 전자화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관공서는 물론 일반 기업도 결제 서류를 전산화한 지 오래인데 전반적인 결제 시스템을 전산화하지 않고 도장 찍는 기계로 서류 전자화를 꾀하다니 일본이란 나라는 이렇게 기술력을 쓸데없는 곳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노트북은 신형 노트북인데 CD 드라이브가 내장형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한국에서는 15년 전에나 팔릴 만한 제품인데 어디 이름 없는 중소기업 제품도 아니고 심지어 일본 대표 기업인 파나소닉이 이런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내놓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고 시장에서조차 이런 제품은 팔리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로 최근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기득권에 기생해 로비를 하는 문구회사들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종이와 볼펜 등을 파는 일본 문구회사들이 정치권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과학기술상으로 입각했던 다케모토 나오카즈 중의원이 일본의 인간 문화를 지키는 의원 연맹의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인해 이런 기계들이 개발되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한국 유학생들의 생생한 문화 충격 체험담이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체류했던 한 한국인은 일본에 국민연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행정 처리가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는 체험담을 올렸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하루 이틀이면 끝났을 일입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일본에서 부기 검정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더니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응시자가 직접 상공회의소를 찾아가 현금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직접 가서 현금을 지급하고 접수증을 받아보니 일일이 손으로 인적사항을 직접 쓴 종이 접수증을 줘서 그 정성에 감탄했다는 웃지 못할 체험담도 있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아마 민원이 폭주해서 즉시 시정이 됐을 사안입니다. 일본이란 사회가 기술은 있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의 절정은 일본의 운전면허증입니다. 일본 운전면허증에도 사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IC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내밀어도 그 자리에서 사진을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IC 칩의 사진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운전면허증 시험장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IC칩을 면허증에 내장만 해놓고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IC칩을 면허증에 내장하니까 자기들도 내장해 놓긴 했는데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죠. 일본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관료의 황당 고백을 들어보면 일본의 실상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사쿠라다 요시타카 전 일본 올림픽 패럴림픽 담당상 겸 사이버 보안 담당상입니다. 아사히 신문, 후지 TV 등에 따르면 과거 사쿠라다는 하원 내각위원회에서 황당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실시하는 게 내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컴퓨터를 직접 만져본 적이 없다고 말해 실소를 자아낸 것입니다. 특히 사쿠라다는 USB 메모리를 이용한 악성 프로그램 감염 대책과 관한 질문을 받고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다 라고 했다가 USB를 쓴다는 게 뭔가 구멍에 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답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해 컴퓨터도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이버 보안을 맡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자민당 총재 3선을 도운 당내 파벌들에 대한 논공 행상에만 신경 쓰다 보니 사쿠라다와 같은 함량 미달 인사가 내각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지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화나 팩스로 했던 수입 화물 반출입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화했고 이 플랫폼을 통해 1시간이 걸리던 수입 통관을 10분 만에 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개발한 수입 물류 플랫폼 서비스는 현재 부산 신안 컨테이너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에 접속만 하면 화물 정보 및 화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물류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문제를 찾아내며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만 물류 작업은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처리했으며 일일이 손으로 쓰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러다 서류 작성 오기, 결제 지연, 배송해야 하는 물건을 빠뜨리는 오반출 등이 발생하면 회수해서 다시 배송하는데 두세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국내 무역거래 전반에서 연간 약 260만 건의 서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했더니 1시간 걸리던 작업이 10분이면 끝났고 연간 571억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물류 종사자들에게는 수십 분의 작업 단축이 곧바로 커다란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퀄리티의 기술은 이런 곳에 이렇게 써야 의미가 있고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본처럼 시스템을 바꾸려고 할 때 변화가 가져올 장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잘못될 경우 당장 책임질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분위기라면 아무도 혁신을 주도하지 위해 나서지 않게 되고 결국 쓸데없이 도장 찍는 기계나 글씨 대신 써주는 기계 같은 걸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이 전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던 시절은 이미 끝나버렸는데도 여전히 일본 제품이 우수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현실을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영원히 아시아의 갈라파고스라는 조롱에서 탈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